岩手県遠野市にある会社の敷地内で60代の男性がクマに襲われて怪我をしました。盛岡市で30日明け方、住宅街で草刈りをしていた81歳の男性がクマに襲われ、右側の側頭部を引っかかれ怪我をしました。今日未明、北海道福島町の住宅街で新聞配達員の52歳の男性がクマに襲われ死亡しました。こういうふうに引っ張られてって、でも被害の人がうわ助けてって言ってるんですけど、 1.5 メートル、本当なんかクマがやっぱ多分中腰とかでもかなり大きかったんで。 최근 일본 시민들은 뜻밖의 공포에 직면해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경부터 눈에 띄게 급증하기 시작한 곰이 인간의 생활권을 위협하며 끊임없이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201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곰의 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장수는 삼림이 59%였으며 시가지는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삼림 32%, 시가지 38%로 멀쩡히 시내에 있던 주민들이 곰에게 목숨을 잃은 사례가 더 많아졌는데요. 2023년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한 곰의 개체수는 어느덧 일본 정부가 통제 가능한 범위를 아득히 넘어서게 되었죠. 불곰 12,000마리, 아시아 흑곰 45,000마리, 도합 57,000마리. 세계에서 일본보다 곰이 많이 서식하는 나라는 이제 러시아와 미국, 캐나다 단 3개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인도에 사는 곰을 모조리 합쳐도 일본보다 개체수가 적을 정도인데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의 면적이 곰이 많이 서식하는 나라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작다는 것이죠. 이는 곧 말 그대로 곰이 일본 내에 넘쳐 흐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있다. 한때 사람들의 산책로가 되어주었던 산은 이제 언제든지 곰과 조우할 수 있는 위험한 장소가 되어 있었는데요. 잠깐의 방심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어 많은 지자체에서 입산을 금지하고 있는 판국이죠. 입산 규제와 같은 조치는 주민들의 편의는 물론 관광업계에도 커다란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결정이었지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폭증한 개체수에 서식지와 먹이가 부족해진 곰들이 시내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너무나도 잦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꺼리는 곰이 산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미 산속이 곰으로 꽉 차버렸다는 사실과 다를 바가 없었죠. 주택가로 내려온 곰의 습격에 4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등 과거에도 인간의 생활권으로 내려온 곰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시내 습격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였는데요. 때문에 경찰과 수렵회원, 자위대를 동원하는 등 많은 인력을 통해 곰을 사살하는 것이 가능했죠. 그러나 2025년 중순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これは熊のそうでしょうね。そうですね。爪、ここをよじ登っていったっていう感じなんですか？そうです。手かけて登っていきました。 곰들이 도로변에 나타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민가에 침입을 시도할 정도로 접근 수위가 높아진 것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곰의 시가지 습격은 그 하나하나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정문을 넘어 고등학교 부지 내로 들어간 곰이 자전거 보관대를 안방처럼 활보하고 운동장과 주차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한 학교 측은 그 즉시 체육 수업을 중단한 후 학생들을 건물 내로 피신시켰고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곰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했다는데요. やっぱ怖い。熊に引っかかれないように注意したい。 학교 부지 안에서 곰을 목격한 학생들이 도망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예 곰이 교내까지 침입해 사람들과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상황도 있었죠. 곰이 초중고등학교에 1km 이내로 접근한 케이스는 수십 건 이상에 달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학부모들은 차량으로 아이들을 등하교시키고 있으며 학교 측은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요. 지자체는 포수들을 동원해 교내에 곰이 나타났을 경우에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참사를 막으려 전력을 기울이는 중이죠. 그러나 시내로 내려온 곰이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안에 침입한 곰이 안방에서 쉬고 있던 주민을 살해하거나 주택가를 함께 걷던 친구가 곰에게 물려가 잡아먹히는 등 2025년에 선진국에서 발생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수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데요. 今大きな銃発音が鳴り響きました。住宅街に大きな銃声が鳴り響きました。今2発目の銃声音が鳴り響いています。ハンターからいいよという声も聞こえます。 일본 정부와 각 지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발포가 허가되지 않았던 주택가에서 총기 사용을 임시로 허용해 곰을 사냥하는 등 인육맛을 알게 된 곰이 추가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을 방지하려고 노력 중에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미 일본의 곰 폭증 사태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크게 4가지였는데요. 첫째, 곰 사냥 면허 및 엽청 소지자의 지속적 감소. 과거 일본에서는 젊은 층들이 꾸준히 사냥 면허를 취득해왔으며 수렵을 목적으로 엽청을 구비해둔 가구도 많았죠. 그러나 점차 고령화되는 인구 구조와 더불어 젊은 층이 직장을 찾아 도시로 떠나며 면허 응시자가 급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자 1975년까지만 하더라도 51만 8천 명에 달했던 사냥 면허 소지자가 2010년에는 약 19만 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19만 명 중 60% 이상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으로 사실상 면허를 활용하기 힘든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1975년 당시 사냥 면허 소지자 중 60세 이상의 노년층 비율이 10%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곰을 사냥할 수 있는 인구가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곰 개체 수와 출몰 건수가 전례 없이 늘어난 것에 위기감을 느낀 청년층이 본가의 부모님을 보호하기 위해 사냥 면허 취득을 시작하며 등록 건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압도적인 곰의 숫자 앞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하는데요. 둘째, 이상 기후로 인한 흉작. 최근 빠른 속도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며 세계 각지에서 경험해본 적 없는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죠. 최고 기온 40도가 넘어간 일본 역시 진열에 둔 라멘 모형이 녹아서 흘러내릴 정도의 기록적인 무더위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이는 곧바로 곰이 주식으로 삼는 각종 열매들의 흉작으로 이어졌는데요. 2020년 일본 환경성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3개 도도부현 중 17곳에서 너도 밤나무 열매 흉작이 발생했을 정도였다고 하죠. 굶주린 곰들이 먹이를 찾아 산에서 내려와 적극적으로 사냥에 나선 것이 현재 발생하는 인명피해의 커다란 원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셋째, 지방 인구의 소멸. 일본에는 산기슭과 평야의 경계지대를 의미하는 사토야마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사토야마는 야생동물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하는 일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하죠. 사람들은 사토야마에서 나무를 베고 퇴비로 쓸 낙엽 등을 주워 모았으며 이따금 곰과 같은 야생동물과 마주치면 도끼를 휘둘러 쫓아내왔습니다. 이러한 행위의 반복으로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곰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영역을 사토야마 안쪽으로 인지하였었는데요. 건너편의 시끌벅적한 민가는 곰들에게 굳이 내려갈 이유가 없는 장소였고 그렇게 사람과 곰의 조우가 최소화될 수 있었죠. 그러나 장작에서 석유나 도시가스로 연료가 변화하고 더 이상 사람들이 퇴비로 낙엽을 사용하지 않게 되며 점차 사토야마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폐가의 숫자를 점점 늘려갔는데요. 어느새 사토야마는 소멸하고 곰들이 사람이 살지 않은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인식해 민가 근처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넷째, 겨울잠을 자지 않게 된 곰. 곰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닌 먹이 부족 때문입니다. 먹이가 풍족한 가을에 최대한 영양분을 비축한 후 겨울 동안 절전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나 최근의 환경은 가을에 영양분을 비축할 만큼 풍년이 들지도 않으며 겨울이라고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민가와 생활권이 겹치게 된 곰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져 한겨울에도 먹이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굶주리는 곰들에게 먹이를 살포해주는 민간단체나 재미로 곰에게 과자 따위를 던져주는 관광객들도 그 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에 겨울잠을 자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예 동면하는 법을 까먹은 곰들이 생겨났고 자연에서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겨울이 되면 민가로 곰들이 내려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죠. 겨울철에 민가 습격으로 사람과의 접촉에 익숙해진 곰들이 곧 계절을 가리지 않고 시내로도 발걸음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더 이상 영역을 구분짓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곰의 서식지가 크게 확장되는 중인데요.
심각성을 인지한 일본 정부는 경찰의 통제 없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스스로의 판단하에 즉각 총포로 곰을 사살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각종 개정안을 내놓는 중이죠. 여기에 더해 경찰이 수렵단체에 적극 협력하며 곰 사냥을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여러 갈등이 빚어지며 순탄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2018년 한 사냥꾼이 시내에 출몰한 곰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총을 발포, 곰을 쫓아냈던 사건이 발단이었죠. 당시 일본 공안당국은 총알이 민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해당 사냥꾼의 총기 면허를 취소해버렸습니다. 해당 사냥꾼이 소속된 수렵단체는 황당해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년간 지연된 재판 끝에 2024년 총기 면허 취소가 합당하다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분노한 수렵단체들이 더 이상 지자체의 곰 퇴치 요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들고 일어나며 경찰과 수렵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곰 습격 피해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만 있습니다. 공항 활주로에서 곰이 목격되며 항공기 운항이 일시 중단에 들어가거나 학교 근처에 출몰한 곰에 휴교령이 내려지는 일들이 더 이상 놀랍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라는데요. 2025년 9월 1일부로 긴급 총사냥 법률이 시행되었지만 상황은 그리 달라지지 않고 있죠. 지자체에게 권한을 위탁받은 사냥꾼은 시내에서도 총기 사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인명피해나 각종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냥꾼 대신 지자체가 보상 및 배상을 시행한다는 해당 법률은 겉보기에는 사냥꾼들이 부담없이 곰을 사살할 수 있게 해주는 안전장치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총기 면허 취소 사태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여러 번 마주했던 사냥꾼들은 이번 법률 역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이죠. 2025년 9월 2일에는 시내의 길 한복판에서 남고생이 곰에게 습격당해 머리와 등에 부상을 입는 등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만드는 곰의 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지방인구 소멸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사회 현상인 만큼 곰 문제는 사실상 씨를 말릴 각오로 소탕작전에 나서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확장되고 있는 곰의 서식지. 일본은 오늘도 곰과의 끝나지 않은 전쟁을 치르고 있죠. 김유한 밤이었습니다.